네, 북한 사회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북 철도 얘기하면서 기차 타고 유럽 여행하는 먼 훗날의 상상 이것만 해도 설렜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지금부터라도 기차 타고 세계 여행 계획 세워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이 푸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고 또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공동사업이 바로 산림 분야죠. 이 북한 산림이 참 많이 황폐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할지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김종진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5월이면 등산객들도 많아지고 그쵸. 또 뭐 숲과 또 나무가 있는 곳으로 많이들 나들이 가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산에 가는데 일하러 가는 개념이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도 땔감도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곡식도 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산나물도 캐야 되고, 산나물 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 돼서 저는 여기 와서도 이제 산에 안 갑니다. 산에 일하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잘 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한 그 패널을 모셨는데 김종진 교수님 진짜 이 산림 조경 전문가시고 실제로 또 북한의 현장을 조사를 하셨는데 그 북한에 꽤 여러 번 산에 다녀오셨죠? 예,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네. 그 남북 산림 협력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방북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2008년부터 북한 산림 현장을 많이 봤죠. 네. 제가 주로 예를 들면 가본 지역들이 지금 북한 지역에서 가장 황폐화가 많이 진행된 네. 평양 또 그 주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이런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황폐화가 많이 진행됐죠. 교수님, 직접 보셨는데 그럼 나무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산림들이 유지되고 있죠. 이런 지역들도 병해충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솔잎 폭발이 또 평양 평안남도 주변도 혹파리 또 솔라방에 의한 이런 피해들이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병해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심해지면 나무가 죽죠. 심해지지 않는 경우라도 생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나무를 제대로 우리가 나중에 생산 뭐 이런 걸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는 거죠. 야,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표정에서 딱 느껴져요. 정말 이 시급하구나. 근데 저희가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산림 황폐화의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성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남한 쪽은 초록색으로 가득한데 북한은 초록색이 군데군데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네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아마 사진에 좀 뚜렷이 보이죠. 이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이런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은 일찍부터 산림들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죠.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보였던 지역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백두산 그 개마고원 지역들? 백두산 주변 지역하고 양강도, 자강도 이런 지역들이죠. 이쪽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조금 먼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존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북한에 나무가 없다고는 했지만 저렇게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나무라는 게 이 산림이라는 게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겪는 고통도 꽤 있겠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우선 비가 오면 그렇죠. 그 나무가 이제 터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직접 이제 비가 이제 그 터지에 직접 스며들기 때문에 터지 고충이 다 이제 흘러내려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2000년 초에 그 평안도 이제 양덕 지방의 대홍수. 근데 양덕 지방이 이제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개 우읍, 군의 한 개 우읍이 다 이제 메어졌거든요.
그때 홍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양덕군 홍수 저도 기억이 날 정도로 북한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한편 이곳 큰 물 피해 복구장으로 달려나온 평안남도안의 여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양덕천 기슭의 도로를 하루빨리 열어놓기 위해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인민원에 있으면서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복구 사업을 했는데 그 산에서 이제 흙이 몽땅 다 무너져 내려와가지고 다 이제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주변에 이제 그 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강했던 것들이 이제 흘러내려서 밤 같은 데는 저녁 같은 데는 이제 차가 나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려 떨어져서 이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홍수 한 번 나면 산림집 무너지죠. 뭐 도로 유실되죠. 또 산업시설들도 또 물에 예, 잠길 예. 거 아니에요. 전력 뭐 공급이 안 되고 또 거기 또 이제 그 전력 공급을 위한 그 전조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멘트보다도 이제 나무를 이제 도로에다 심어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이제 그 전력을 기둥 나무로 하니까 바로 이제 그 다 넘어져가지고 양덕 사건 때도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기까지 한 20일 정도 더 걸렸거든요. 공장들은요? 공장들도 다 이제 뭐 멈추는 파괴되고, 거고. 예, 공장은 뭐 거의 설비까지 다 묻혀가지고, 원래 양덕이 산골 지역이어서 이제 뭐 큰 공장 기업소는 없지만 이제 싱여 공장, 장을 만드는 장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흙에 다 묻혔거든요. 묻혀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뭐 이제 탄광도 물에 잠길 정도라고 전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예. 교수님 이쯤 되면은 이게 그냥 나무가 없다라는 것이 산업 전반에 주는 피해가 크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연재해, 특히 산림 황폐에 따른 홍수 피해가 한번 일어나면 아마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또는 복구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 산업은 거의 마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산지도 더 많고 원래 나무도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장이 왜 나온다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는 사실 되게 의아하거든요. 그 북한 산림 황폐화는 사실 역사가 오래되죠. 우리도 일제시대 이후부터 빠르게 황폐화 되기 시작했는데 북한도 일제시대 때부터 서서히 황폐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자체적으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벌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식량 문제, 연료 문제가 심각하게 부족하니까 경사가 급한 이런 그 산지들도 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밭들을 만들었죠. 그렇죠. 또 연료가 부족하니까 심어서 자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 불체를 해서 땔감으로 쓰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죠. 다락밭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있더라고요. 뭐 화면으로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다락을 매놓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락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산을 중턱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돌을 쌓고 평퍼짐하게 한 개 계단을 만들고 다음번에 또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산 위에까지 이제 계단을 만드는데 만들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보기도 좋고. 근데 그게 이제 비가 한번 오면 거기에 그 곡식들 다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돌로 쌓은 계단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유실된 이 토양들이 주변에 있는 하천, 강들을 메우게 되죠. 메우면서 강 하상이 높아지니까 바닥이 높아지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작아지면서 적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넘쳐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지금 북한의 실정입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이게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겠는데 북한 당국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은 보니까 아주 솔직하게 그 문제점들을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화면 한 번 보시죠. 지난 2월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방송된 화면입니다. 벽동군 나마리 초급요맹위원회 담당림입니다. 지난해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보이는 곳은 강냉이 집과 아직도 나무를 심지 않은 부대기 밭뿐이고 새로 심은 나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그 협동농장마다 협동농장 규모에 따라서 너네가 벤 거만큼 심고 벤 거만큼 심어야 된다 했는데 저 화면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베이고 거기다 이제 옥수수를 심었어요. 저 화면 보세요. 저게 아마 다락반 만들었다가 이제 무너지면서 저렇게 이제 된 거 같은데 개인기기주의만 빠져있는 나말이 작업여맹위원회 일꾼들은 단단히 각성해야 합니다. 이거 큰일 난 거죠? 네.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죠. 뭐 다 아마 선선한데 며칠씩 갔다 왔을 거예요. 그냥은 안 되고 아마 근데 여명원들 뭐 그냥 여명원들은 괜찮은데 이제 책임 일꾼들은 많이 이제 단단히 혼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여맹 일꾼들은. 그러니까 묵고사 배고픈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나무 심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얼마든지 옥수수 같은 건 심어서 이제 먹을 수 있고 콩 같은 것도 저런 경사도에서는 그런 대로 이제 심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나무 심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지만 이제 옥수수나 콩 심으면 돌아오는 거 있으니까 뭐 죽을 땐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보자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어서 돌아올 게 없으니까 바로 이게 그 나무 심기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묘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양묘장의 묘목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질타하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은산군 산림경영소 모채 양묘장입니다. 밟아주기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아 대부분의 나무모들이 넘어져 있고 어떤 나무모는 뿌리채 드러나 언제 죽을지 모를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뭐 수종들이 지금 침엽수 묘목도 보이고 화렵수도 보이는데 아마 파종 후에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묘목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선 개체 수가 얼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화돼 나온 이런 어린 묘목들이 아마 바로 고사해서 죽은 것 같아요. 나무모 비배 관리를 주인답게 하지 않아 산림복구 전투장에 보내야 할 총포탄들이 이렇게 오작품이 되고 불발탄이 된다면 어떻게 산림복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산림복구 전투장에 보낼 총포탄. 이 묘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나무모를. 네. 이게 이 나무모 생산부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의 그 양묘장들도 좀 가보셨어요, 조충희 씨? 네, 뭐 양묘장 건설도 이제 동원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정권기관 공무원으로 있으면 이제 그런 거 건묘를 많이 나가거든요. 허상 건묘이라고 해가지고 건묘를 나가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 밟아주기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발화가 될 수 있는 토지에 이제 그 토지가 기름져야 되고 토지의 그 비료 성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거름 성분들이 다 들어가지고 토지에 그 미생물들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실제 나가서 그냥 질타를 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땔감, 신약 문제로 헛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그 산림을 복구하는 이런 일을 뭐 전국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 산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참여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 또는 연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과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국가적인 새마을 사업 이런 지역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런 정책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다음 그 연료 문제는 연탄이 공급되면서 주민들의 그 연료를 해결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료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민들이 그 산에서 직접 연료를 채취할 이런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런 식량 문제와 연료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이런 복구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산림 실태를 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의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